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이 뭐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뭐 문제다, 단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에선 정광훈 목사랑 아까 잠깐 나왔죠. 단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홍 시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예, 정당의 강성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좀 이율 좀 배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데 사실 네. 당이 어렵고 할 때는 당을 지켜주고 하기 때문에 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또 강성 지지층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속칭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해당되어 있고 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정광훈 목사가 또 대표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너무 또 휘둘리다 보면은 국민의 어떤 중립적인 어떤 성향, 중도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율 배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지금 뭐 대표 설전도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상당히 좀 또 흥분하셔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좀 약간 틀린 말도 내년 공천 주지 마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흥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당은 특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하고 할 때 네. 강성 지지층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그 정책 수립의 어떤 방향 기준을 당연히 지금 현재 정하고 있고 최근에 김재원 최고가 한 어떤 그런 어떤 멘트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상당히 우려와 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좀 그런 방향으로 특히 이제 당이 나아갈 것으로 좀 생각은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물론 뭐 대통령이 모든 뭐 추모 행사, 추념 행사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참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보수 대통령을 처음으로 이제 제주 4.3 이제 추모 행사에 당선인 참여했죠. 자격으로 갔었죠. 예,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동일한 행사에 매번 사실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원희룡 장관 등과 지금 현재 참석을 하는데 저는 제주 4.3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좀 의미를 좀 바로잡고 특히 유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정책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주 4.3에 대한 어떤 진정한 추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문제를 더욱더 좀 이슈화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저는 과연 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 참석을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좀 갈등 내지는 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뭐 통영, 순천, 대구 민심 잡기 지금 횡단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기료 인상도 좀 약간 일단 보류하고요. 이런 상황이 민심을 잡을 수 있다. 민심을 지금 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1박 2일 동안 대통령의 통영, 순천, 대구 방문 이제 일정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별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핵심적인 어떤 현안 사업들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영은 수산인의 날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고 네. 또 여수 같은 경우는 국제정원 박람회에 방문을 하면서 순천시장으로부터는 도심 통과 철도 노선에 대한 어떤 변경 건의를 즉석에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또 네. 강기정 강주시장으로부터는 김건희 여사 또 국제 비엔나라 참가라든지 또 광주에 있는 AI고 뭐 설립에 대한 어떤 감사 인사 등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주신 라이언스 파크에서의 어떤 시구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적인 좀 성격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서문시장에 들러서 어떤 시민들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어려운 어떤 시민 서민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현장 어떤 투어를 했다. 네. 그런 어떤 투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서민 경제, 시민 경제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현장 소통의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 좀 강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헤어나지 못하면 선거 패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평 변호사의 말씀이 상당히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도 있고 그러나 또 거기에 또 동의하지 또 못하는 면도 좀 있는 게 이번 방문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호남을 아울러서 순천과 통영 그리고 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 서문시장만 콕 집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신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고 또한 이제 심평 변호사의 지금 나온 말씀 중에는 다음 공천에 뭐 또 뭐 검사라든지 또 뭐 이런 총선 공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심평 변호사가 말한 달콤한 늪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상징적인 예로 든 것은 어떤 서문시장 4번 방문한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지지층만 이렇게 구애하는 그런 어떤 예라고 좀 보기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윤종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전 국민 특히 미래 세대 특히 어려운 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잘 관리하고 집행을 하느냐 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좀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또 정치 외교 분야다 보니까 뭐 대일 외교 부분 그리고 뭐 양곡법 등등이 좀 주로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싸움 말고 오늘은 좀 실속 있는 그런 좀 대정부 질문을 보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